자, 이제 15의 2절 단순 음함수법 Simple Implicit Method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은 똑같은 형태의 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 부분 미분하는 거 아까 앞에서 했죠. 지금 n 델타 t 시간에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는 후진 차분을 사용합니다. 후진 차분이라 하면 n 델타 t 시간에 하면은 n-1 델타 t와 비교를 합니다. 미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식은 우리는 15의 11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앞에와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이 단순 양함수법과 차이는 이 부분이 다르네요. 자, 그런데 위식에서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여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말은 여기다가 n에다가 n 플러스 1 나타내면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근데 이 두 식이 같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n 이꼴 3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u3, u2, u3, u3, u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식에다가 n 이꼴 2를 대입하면 u3, u2, u3, u3, u3 똑같죠? 같은 식입니다. 일반적으로 n이 값에 뭐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즉 요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n 플러스 1 지금 델타 t 시간에 대한 차분식으로 한 겁니다. 같은 겁니다. 실제 유도해보면 이 두 식이 같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사용하는 식은 이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을 살펴보면 여기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 있는 걸 이쪽으로 다 모으면 이렇게 되네요. 1 플러스 2r 물론 r은 아까처럼 같습니다. 델타 x제곱분의 알파 델타 t를 곱한 겁니다. r이 하면 식이 이렇게 되네요. n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네요. 요거 델타 t를 곱한 겁니다. 이 식에 델타 t를 곱한 다음에 이렇게. 그런데 자, 앞에서도 우리가 이 식은 n 델타 t 시간에 아는 값이 죠. n일 때는 앞에서 그 n 이꼴 제로일 때, 예를 들면 n 이꼴 제로일 때 주어진 값이죠. 그런데 요 다음 순간 n 이꼴 1일 때 0.1초 이거 구하는 건데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즉 우리가 i점에서 n 플러스 1 시간에 구하려 하는데 이거 구하려니까 식에 i-1점에도 n 플러스 1, i 플러스 1 서로 이것만 구하려니까 이거 대입한 모르죠. 연립 방식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연립 방식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찮죠. 0.1초 후에 온도를 구하는데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됩니다. 이것은 뒤에 예제로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점은 뭐냐? 안정성 조건이 필요 없이 항상 안정적입니다. 필요 없어서 항상 안정적. 이걸 영어로 우리가 하면 이렇습니다. unconditionally stable 하다. 이렇게 stable, 안정적입니다. 어떻게? 항상 조건 없이. 앞에서는 조건이 있었죠. R이. 근데 이거는 unconditionally stable.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씁니다. 안정성 해석에서는 unconditionally stable 하다. 또는 우리 항상 조건 없이 항상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차는 뭐 똑같죠. 후진 하나, 이 부분은 델타 t의 오차고요. 이 부분은 델타 x 중앙 차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단순 음함수법으로 다시 고려해 보라고. 그러면 식은 앞에 차이 나죠. 이렇게 됩니다. 단순 음함수법은 그냥 대입하면 되죠. 자, 델타 t가 0.1 때 r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r에다가 0.5를 대입하면은
대입하는데, 자, i = 1일 때, 1일 때라는 것은 1, 2, 1, 1, 0 이렇게 되겠죠. 1, 2, 0,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i가 2일 때는 여기 2, 3, 1, 2, 2, 3, 1, 2 이런 식으로 3, 4점에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식에서 보면 이쪽은 다 아는 값이죠. 그런데 델타 t 0.2초 후의 t1의 1, t2의 1, t3의 1 이거는 모르죠. 미지수가 같이 있으니까. 즉 4개의 식에 4개의 미지수가 있죠. t1의 1, t2의 1, t3의 1, t4의 1 어떻게 해야 되나? 연립 방정식 풀어야 되죠.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연립 방정식 푸는 것은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이때에도 역시 주로 이 숫자가 작을 때는 상관없지 많을 때는 어떻게 한다? 반복법, 가우스 하이델법이나 SO알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사용해서 구해야 되겠죠. 이거를 4장, 5장에서 배웠죠. 연립 방식 근데 이거 풀어봐서 풀어보니까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T1 자 이것은 앞에 와는 한 단계 0.2초 후에 구하는데 앞에서는 그냥 숫자 대입을 하면 됐죠. 심플. 근데 이거는 연립 방식 풀어야 되니까 무지 2단계에서 지금 4개니까 그렇지 무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귀찮죠. 일단은 첫 번째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온도를 사용해서 또 T2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와 같은 식을 다 적지는 않죠. 형태가 똑같으니까. 자, 이 단계에서 자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0.2초 후에 연립 방식을 풀고 그러면 이게 구해지는 거지. 완을 구해지는 거지. 그 다음 0.4초 후에 또 연립 방식을 풀고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매 시간마다 연립 방식 한 시간마다 연립 방식 쫙 근데 연립 방식 푸는 거 반복법을 하면 또 반복해야 되겠죠. 반복 쫙 이 개념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구한다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반복 쫙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를 2델타 t 시간을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1초까지 계산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 거와 좀 차이가 나죠. 심플하고 보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지금 오차가 델타 t를 너무 크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근데 요게 일반적으로 임플리시티 음함수로 구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델타 t가 큰데 예를 들어 델타 t를 아주 작은 거 0.001초 간격으로 뭐 계산한다면 앞에서 양함수법으로 구한 거나 음함수법으로 구한 거나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델타 t가 0.5일 때 구해보면은 그러면 1.25인데 뭐 1.25라도 뭐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물론 역시 결과는 조금 틀리죠. 이것은 어느 게 더 맞겠나요? 델타가 0.25로 구한 게 더 맞죠. 오더 오브 델타 t의 오더 에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1초 후에 뭐 2.5초 후에 뭐 이 온도 1초 후의 온도 이거보다는 0.2초 간격으로 구한 게 더 맞고 0.01초 간격으로 구한 게 더 맞고 자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0.5초 간격으로 하더라도 오차는 좀 있지만 리저너블한 답을 이렇게 구해준다는 거. 예를 들어 만약에 뭐 1시간 뒤에 이러면 1시간 뒤에 온도는 굳이 0.01초 이렇게 간격을 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델타 t에 대한 제약 조건이 해를 구하는데 해가 얼마나 정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딴 얘기입니다. 이건 오더 오브 델타 t, 오더 오브 델타 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건 딴 얘기고요.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C나 매틀랩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라. 이와 같은 1차원
우리 최종 목표는 2차원, 3차원이죠. 자, 그런데 1차원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라. 단순 양함수법과 단순 음함수법으로 온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그리고 초기 조건 이렇게 했을 때 10개 델타 T 0.1 이럴 때 온도를 출력해보라. 또한 델타 T가 0.5일 때도 출력해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간을 M등분 했으면은 구해야 하는 점은 이렇게 되겠죠. 왜?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4등분 하나, 둘, 셋, 4등분 했다 그러면 하나, 둘, 온도는 5개가, 근데 T0와 요거는 주어져 있으니까 구해야 하는 건 요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요거죠. 1, 2, n-1이 되겠습니다. 1, 2, 3죠. 3. 4등분 했다면 요거는 4, 0부터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T0는 주어져 있고 Tm점은 TB로 경계 조건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단순 양함수법은 쉽다 그랬죠. 사용하는 식은 이거죠.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i가 1일 때는 1. 식을 여러 개 할 거 없이 쭉 반복 계산하면 되죠. i만 1일 때부터 m까지, m-1까지 이렇게 자꾸 똑같은 식을 계산하면 되겠죠. 단순 음함수법일 때 사용하는 식은 역시 이 식인데 똑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i 있고 1 앞에서 했죠. 1일 때 대입하면 하나, 2일 때, 3일 때, 4일 때 식이 4개가 되고 지금은 10개 하면 1, 2, 3, 4, 5, 10개씩, 100개 같은 100개씩 다 하는 것이 아니라 i가 1부터 99까지 뭐 이런 식으로 반복 계산하면 되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양함수법을 하면 자,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델타 T가 0.1일 때 그때 R을 계산해 보니까 0.2 이거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해를 구해지겠네요. 단순 양함수법으로 하더라도 자, n 이퀄 1 때 온도 분포 구해보면은 이렇게 20으로 하고 끝이 40 그럼 중앙이 처음에 100도에서 시작했네요. 예, 100도 맞나요? 그렇게 해서 0.1일 때는 또 이렇게 되고 점점 낮아지겠죠. 40이고 이렇게 쭉 n 이퀄 6일 때 이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8, 9, 10일 때 구해보면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되겠죠. 점점 처음에 100도였는데 여기 20도와 40도로 낮추면은 중앙에 이렇게 처음에 100도 있다가 낮아지겠죠. 이렇게 자꾸 온도 분포가 낮아지겠죠. 이렇게. 자, 단순 음함수법으로 역시 0.1일 때 구해보면은 또 이때 뭐 상관없고 어쨌든 자, 이때는 요거 이따가 합니다만은 n 이퀄 1일 때 반복 계산해 10개의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죠. 반복 계산해야죠. 반복. 따라서 몇 번 반복 계산했느냐. 그때의 레지듀얼 평균 전차 얼마 이해할 때 스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1부터 10까지 온도 분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T가 0.5일 때 한번 해보라 이거지. 그러면은 단순 양함수법을 하면 예상할 수 있듯이 막 안 됩니다. 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 양함수법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단순 양함수법은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구할 수 없다. 앞에서는 구했지만 단순 음함수법은 뭐 구해줍니다. 또 이렇게 쭉 상관없습니다. 델타 T와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델타 T가 0.5일 때는 R 이꼴 이런 조건을 일 때는 R이 1보다 1이니까 크기 때문에 단순 양함수법은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음함수법은 방법도 어렵고 계산 시간 더 걸리지만 델타 T의 선택에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공학 문제 실제적으로 양함수법보다 음함수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한 해를 얻으려면 이거 아주 잘게 잘해야 됩니다. 실제 공학 문제에서는 델타 X가 아주 작습니다. 0.01, 0.001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자릅니다. 그러면 이거의 제곱하면 시간은 뭐 앞서 이미 얘기했죠. 양함수법은
큰 문제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공학 문제에서는 실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먼저 explicit.c 양함수법입니다. 양함수법은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계조건 A, B 여기와 A와 B 경계조건을 여기에 저장하고요. 초기조건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주는 거는 여기서 주죠. 초기조건 그 다음에 경계조건을 여기서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필요 계산에 자꾸 반복, 이런 건 자꾸 반복 계산되니까 이렇게 다른 변수로 치환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계산하는 것은 이 식 하나뿐입니다. 이전에 처음에는 초기 조건이 들어가겠죠. 제일 처음에는 초기 조건의 값들을 가지고 i = 1일 때, 2일 때 계속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계산하고 나서는 요걸 1부터 이렇게 반복하면은 여러 점들이 쭉 반복 계산되는 거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드를 ti 새로 계산한 값을 이제 올드로 넣어주고 다시 새로운 계산을 여기서 하는 아주 간단한 식입니다. 식은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반복 계산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implicit.c 이거는 음함수법이죠. 음함수법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따라서 반복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형식은 비슷합니다. 이걸 반복하니까 최대 반복하는 걸 정해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초기 조건 비슷하고 반복했을 때 수렴 조건을 적어줘야 되겠고 나머지는 비슷하겠죠. 역시 계산에 사용되는 식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근데 요거는 이제 올드가 없죠. 다 여기 올드 하나만 있고 이 연립 방식 푸는 이쪽에 t가 있기 때문에 연립 방식 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우스 사이델법을 적용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첫 델타 t 시간 동안에 온도 분포를 구하려면 한번 앞에 explicit는 한번 반복했지만 계산했지만 쭉 이렇게 지금 이거는 쭉 계산하고 이걸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수렴할 때까지 그 단계에서 그걸 하는 것이 이 부분이죠. iteration 여기서 수렴 반복했는가를 체크해야 되고 그럼 체크한 다음에 다 수렴하고 나면 또 그 다음 단계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시듀 에버리지를 구하고 수렴 반복 여기서 했죠. 이걸 수렴하면은 똑같죠. t 올드를 i라 두고 또 이제 그 다음 델타 t 뒤에 가서 또 쭉 수렴하는지를 판단해. 좀 계산 프로그램 짜기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짧은 몇 개 안 될 때는 당연히 explicit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차원, 3차원에서 이런 것이 100만 개에 넘어간다든지 이래 되면은 모든 것은 다 음함수법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